35번입니다. 자, 우리는 수요 공급을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 마지막 파트에 왔어요. 수요 공급이라는 파트를 크게 셋으로 나누어 가지고 법칙이라는 주제, 두 번째는 균형이라는 것, 세 번째는 탄력성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왔는데, 이 수요 공급 탄력성의 마지막 계산 문제에 관련된 문제가 최근 5년 동안에 내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런데 35번, 36번 같은 문제는 계산 문제가 단순해요. 그래서 단순한 계산 문제 35, 36번 문제는 연습해서 꼭 풀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37번, 38번은 약간 복잡한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본인이 판단할 때 어렵게 여긴다면은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하고 33번, 34번과 35번의 계산 문제는 꼭 연습해서 풀기를 바랍니다. 특히 35번은요, 가장 기본적인 계산 문제고, 말하자면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 결합된 계산 문제입니다. 자, 35번 문제 보죠.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말하자면 10% 상승할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5% 감소하고 오피스텔의 수요량이 8% 증가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탄력성의 정도는 어떻고 교차 탄력성은 얼마고 관계는 뭐냐, 이런 문제였어요. 자, 이런 문제는 35번은 가격 탄력성과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개론을 할 때는 하나의 패턴을 갖고 풀면 돼요. 아, 이런 문제는 제가 이렇게 풀자고 해요. 쭉 하나 넣어갖고. 왜냐면은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같은 수가예요. 공식이. 위에는 수량 퍼센트고 밑에는 가격 퍼센트예요. 그런데 물건이 같을 때는 가격 탄력성이고 물건이 다를 때는 교차 탄력성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주어진 지문을 위냐 아래냐 숫자를 넣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매매 가격이 10% 상승, 가격이니까 밑에다가 10 상승 이렇게 적으라는 거. 이렇게 가격은 밑에입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아파트라 이 말이 이렇게. 예. 그리고 수요량이 5% 감소, 양이니까 위에다가 5 감소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있어? 앞에 아파트라고 이렇게 적는 거.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자, 오피스텔 수요량이 8% 증가했어요. 8 양이니까 위에다가 8 증가 이렇게 적는 거. 이렇게 8 이렇게요. 그리고 앞에다가 5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에서 위에는 수량으로 밑에는 가격으로 적어 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는 역할이 뭐냐면 묶는 거예요. 말하자면 같은 물건이다. 아와 아를 묶었다. 이거는 가탄이 되는 거예요. 가탄. 그러니까 이 가탄이 얼마가 됩니까? 0.5가 되는 거죠. 0.5가 돼요. 그리고 물건이 10하고 8은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교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0.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얼마냐? 그러면 0.5고 0.5라는 것은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A는 비탄력이라는 거예요. 답이 3번이 되겠는데, 그러면 B는 교차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0.8이죠. 0.8. 0.8인데 항상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따지는 거예요. 항상 플러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같은 방향이에요. 여기 보세요. 아가 올라갔고 여기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다.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은 뭐라고 합니까? 대체제죠.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 뭐냐면 대체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해갖고 35번 패턴의 문제는 위에는 수량이고 밑에는 가격이고,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가격은 밑에 넣고 수량은 위에 넣어가지고 같은 물건을 묶을 때는 가탄이고 다른 물건을 묶을 때는 교탄이다. 그리고 가격 탄력성은 플러스만 따지기 때문에 부의 의미가 적어요. 그런데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따지게 되고,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는 대체제,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는 보완제. 여기서 플러스라는 건 무슨 뜻이죠? 같은 방향이다 이거죠. 여기 올라가고 올라갔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는 건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가탄과 교탄 문제 꼭 연습해서 해결하시길 바라고요. 언제든지 항상 나올 수 있는 문제고 말로도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6번 문제입니다. 36번은 우리가 탄력성이 3개가 있어요. 가탄이 있고 소탄이 있고 교탄이 있어요. 그래서 3개의 탄력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쉬워요. 우리가 가탄은 위에가 수량이고 밑에 가다. 소탄은 수소다. 교탄도 수가인데 가탄은 수가고 교탄은 수가고 똑같지만은 물건이 다르다는 거죠. XY가 있다. 그래갖고 이제 주어진 숫자를 주었어요. 가격 탄력성은 0.6이라는 숫자로, 소득 탄력성은 0.4라고,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 0.2라고 숫자를 주었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뭐라고 했는군이 다 3%씩 올라간다라고 숫자를 주었어요. 얼마씩 올라간다고요? 3%. 그러니까 밑에가 3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론에서는 계산할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30을 6으로 나누면 5다라고 할 때 내가 구하려는 게 위에를 구하려고 한다면 나머지 2개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밑에를 구하려고 한다면은 나머지 2개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6번 문제는 위에 수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전체 수요량의 변화는 그랬어요. 그러면 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3에다가 1.6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1.8이 나오죠. 가탄은요. 그 다음에 소탄은 0.4에다가 3을 곱했더니 1.2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탄은 0.2에다가 뭐냐면 3을 곱했더니 0.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1단계로 숫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구하는 것이 이제 위를 구하려고 한다면 곱하자 이 말이죠. 밑에를 구한다 그러면 나눈 거예요. 그런데 36번은 위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량이니까 위를 곱하면 됐는데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방향을 찾아야 돼요. 자, 방향은요. 여기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문제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가탄은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법칙이라는 건 가격이 올라가면 수량이 떨어지죠. 그런데 3% 상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소탄과 교탄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어져요. 뿐만 아니라 플러스는 대체제다, 마이너스는 보완제다, 교탄일 때. 그 다음에 소탄일 때는 플러스는 정상제다, 마이너스는 열등제다 주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다 플러스로 줬잖아요. 아무 말이 없는 건 교차 탄력성이 0.2, 소득탈 0.6, 이야기는 플러스라는 말이죠. 플러스라는 건 같은 방향이다. 같은 방향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3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교탄도 3이 올라갈 때 0.6 올라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같이 올라갔습니까? 항상 올라가는 건 플러스로 계산한다는 거고 내려가는 건 마이너스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8 플러스 1.2 플러스 0.6 세 개를 계산기로 말하자면 마이너스 1.8 계산기로 그 다음에 플러스 1.2 플러스 0.6 그 두 개 더하면 1.8이잖아요. 그래서 0이다. 0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다 해갖고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번 문제는요.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6번 패턴의 문제가 나왔다. 위를 구하는 거다. 그러면 다 곱하면 된다. 수량이 나온다. 두 번째는 방향인데 가격 탄력성은 법칙으로 만약에 수요 법칙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량이 떨어지는 거. 만약에 공급 법칙이라고 한다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줄 때도 있어요. 공급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올라가는 걸로 풀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가탄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주로 지금까지는 수요만 나왔지만은 공급도 있다는 것. 예.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수요만 있는 거예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나오는 거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있고,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는 대체제, 마이너스는 보완제,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는 정상제, 마이너스는 열등제다 해갖고, 플러스는 같은 방향,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 해갖고 다 곱한 다음에 주어진 수치가 플러스니까 같은 방향, 올라간 거 같은 방향 해서 싹 합치면 된다는 것.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5번이었어요. 꼭 연습해서 한번 터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37번 문제입니다. 바로 이 37번과 38번은 이제 중간 단계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아까 36번 문제는 더하기를 했으면 됐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쉬웠는데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문제는 교차 탄력성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위에가 뭐가 돼요? 수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위하고 밑에가 퍼센트고요. 물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주어진 걸 보면은 여기서 소득이 10% 상승하고 가격이 5%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차 탄력성은 5가 상승했다는 수식은 나와요. 여기 올라갔는데 이제 문제는 수량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대요. 자, 소득이 10% 올라갔는데 소득 탄력성이 0.6이라고 줬어요. 자, 소탄이 0.6이에요. 소득이 10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수량이 어떻게 합니까? 위에가 수량이니까 6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탄력성으로만 따진다면 소득이 10% 상승하고 소탄이 0.6으로 줬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해서 수요량이 6%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런데 뭐라고 했는 거니? 전체적으로 8이 올라갔다라고 단서를 준 거죠. 이게 소득으로는 6이 올라가야 되는데 전체로 8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 두 사이에 8하고 6 사이에 무언가가 영향을 주어서 그 차이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8과 6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2죠, 2. 예. 다른 요인으로 말하자면 여기가 뭐냐면 이만큼의 영향을 주었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은요. 다세대의 그 뭐냐면은 대체제 관계에서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밑에가 5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됐어요? 위에가 이만큼의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교차 탄력성이 얼마가 됩니까? 0.4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요. 37번은 이제 교차 탄력성을 구하는 문제인데 교차 탄력성은 수가잖아요. 자, 그런데 가격은 주어졌어요. 아파트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니까 5가 주어졌는데 수량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 수량을 찾는 과정에서 소득에서 뭐라고 했는 거니? 10% 올라가서 수요가 8% 뭐라고 했어요? 0.6이니까 6이 올라가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8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교차 탄력성의 영향으로 다른 물건의 영향으로 차이만큼 이만큼의 발생했다. 교차에서는 2가 올라갔다는 이야기고 5와 2 사이는 0.4가 돼서 결과적으로 답은 4번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차이를 통해서 교차 탄력성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37번의 이야기고요. 자, 38번을 보세요. 자, 여기는요, 가탄과 소탄의 관계를 물었어요. 자, 아까는 소탄과 교탄의 문제였는데, 여기는 가탄과 소탄의 문제입니다. 자, 가격 탄력성이 0.6이래요. 가탄이 0.6이래요. 이렇게요. 예. 그리고 소탄이 얼마라고 했어요? 0.5라고 주었어요. 소탄을 0.5라고. 자, 근데 가격이 5% 올라갔대요. 예.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겼느냐? 가격이 5%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가격 탄력성에서 가탄이 0.6이니까 수량이 3만큼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전체적으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1%가 감소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탐으로서는 3이 떨어져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뭐가 됐다고요? 1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차이가 다른 것이 영향을 줘서 차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가 됩니까? 2%만큼의 차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만큼이 영향을 준 거예요. 수량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이만큼의 소득이 영향을 주었다는, 위에가 이만큼의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0.5래요. 그러면 소득이 얼만큼 되어야 이만큼 영향을 주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4만큼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답은 4의 증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38번은요,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의 이야기인데, 첫 번째 주어진 수식에서 주어진 결과를 찾아가지고 가탄이 0.6이라고 주었기 때문에 수량이 3%를 찾는 다음에 전체 가에서 차이를 찾아내는 거죠. 차이가 봤더니 1이 감소를 해서 차이가 2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2가 생기려면은 소득이 4만큼이 올라가야, 왜? 소탄이 0.5니까. 결과적으로 이만큼 생긴다는 것. 그래서 미패를 구하는 문제였고 차이를 응용한 문제여서 난이도가 대단히 높은 문제였습니다. 38번의 정답은 4번이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계산 문제를 다 풀라고 하지 마시고 37번과 38번 같은 계산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차이를 구하는 문제다. 그러나 앞에 36번, 35번 같은 문제 다 더하기만 하는 것은 지극히 이해하기도 간단하다. 그래서 차이를 구하는 빼갖고 해야 된다는 문제는 포기를 하시되, 그러나 덧셈에 해당되는 수량을 구하는 문제는 그냥 쉬운 거니까 꼭 연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수요 공급을 공부를 했는데, 수요 공급 파트를 수험자들이 좀 어려워해요. 그렇지만은 반복을 해가지고 차근차근히 정리를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충분하게 정복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